학계 쪽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황진애 우리 연구원님 오셨죠? 먼저 황진애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이 적기가 있는데 저 토론 내용하고 서울시에서 작성한 건지 우리 김용학 공무원님 김용학 단장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연구하는 연구소이고 오늘 나오신 저희 김학수 원장님도 우리 원장님을 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양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는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중간 책임을 해서 크루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중에 한강 리버버스를 운항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사, 오늘 또 세미나 행사를 보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어떤 저 개인적인 어떤 기대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성공을 하면은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또 서울시가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글로벌 도시로서 또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관심과 인식을 좀 더 가지고 강이나 바다에 대한 어떤 좀 친숙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많은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강 리버버스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시간 단축 경쟁력 확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가 내세우는 이제 한강 리버버스의 기능을 서울의 새로운 출퇴근 대안이라고 해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간에 대한 경쟁력, 시간 관점에서의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강 리버버스가 출퇴근 대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출퇴근 대안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간 단축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해서 이제 자료를 넣어놨는데 또 운항 빈도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또 운항 빈도도 상당히 좀 단축을 시켜야 됩니다. 15분, 20분 이렇게 기다려서는 사실 바쁜 시간에 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또 빈도를 높이면은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강 선착장 접근성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강이 이제 상당히 아름답고 많은 정비가 되어 있지만은 양쪽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큰 도로가 있어서 사실 도심에서 나가는 거는 대부분 어떤 굴다리를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굴다리를 찾아가는 길이 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좀 친숙하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상당히 접근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또 차를 갖고 가기도 상당히 또 쉽지가 않고 어떤 때는 주차장이 넓지도 않고 이제 또 만석인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어떤 행토로든 접근성을 개선하는 또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자도 이야기하시고 이민택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한강에 우리 랜드마크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선착장이 이제 향후에는 돼야 되겠지만 그런 홍보와 접근성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리버버스 활성화를 위한 한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리버버스가 어쨌든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해야 수익성에 기반한 어떤 사업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 창출을 해야 되고 대중화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수요 창출을 해야 되는데 수요 창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라. 대중교통 수도로서의 역할을 확대해라. 홍보를 강화해라라고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아마 정답은 아닐 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다른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승선 인원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기능이 한강 리버버스와 좀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리버버스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뭐 추진 주체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요 확보 측면에서 저는 한강 리버버스의 어떤 새로운 컨셉을 저는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강 리버버스가 육상교통의 대체 수단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 궁극적으로는 그 향후 프로젝트 그레이터 이제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가 연결하기 위해서도 도심 관광 유람선이라든지 또 친환경 교통수단, 그 빠르게 가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여유로운 출퇴근 수단 이런 개념을 좀 이렇게 믹스를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항 효율성과 경제성을 뭐 앞에서 제가 수요 창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충분히 설명은 되신 것 같고 운항 최적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 한강에 대한 어떤 개발이 그동안 상당한 형태로 이제 시도가 되고 또 성공을 한 것도 있고 실패를 한 것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한강에 있던 원형 보전이라든지 그런 걸 기대를 또 하고 계속적인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부담, 저항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있던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친환경 기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강이 어떤 그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긴 대로 그대로 삐뚤삐뚤하고 생기고 양쪽 방벽도 상당히 낮고 그 옆을 걸어서 가면은 물이 찰랑찰랑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 한강 다른 이 강을 보면은 상당히 그 강둑이 높아서 그 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어릴 때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잘 보존된 데가 저는 낙동강의 그 구포 반대쪽 그 김해 쪽에 이제 그런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데 거기도 에코델타 시티 아파트를 지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산도를 들어가면은 한산도 안쪽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한강 그 도로가 그 바다하고 높이가 낮아서 정말 어떤 그 바다의 느낌을 평화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좀 유지가 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강인석 대표님이 그 정책과 이제 지금 현재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제 충분히 저는 뭐 공감을 하고 또 김한석 우리 박사님은 또 많은 고민들에 공감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